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귀리가 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슈퍼푸드인지, 그리고 마트에 가서 어떤 오트밀을 골라야 우리 몸에 진짜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공이 덜 된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를 고르고, 글루텐에 민감하신 분들은 글루텐 프리 마크를 꼭 확인하라고 강조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귀리의 놀라운 효능과 똑똑한 고르는 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오트밀을 고르는 법을 알았으니 한 단계 더 나아가 볼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잘 고른 오트밀, 즉 최고의 귀리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진정한 보약이 될 수 있는지 그 200%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물에 불리거나 끓여 먹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입맛을 돋우고 영양까지 풍부하게 채워줄 초간단 레시피들을 공개할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쁜 아침에도 건강을 놓치지 않는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 몸에 좋은 거라 해서 오트밀을 먹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불편해 죽겠어요. 혹은 오트밀만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라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원인과 속 시원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귀리를 드시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편함을 해소하고 귀리의 이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더 나아가 모든 슈퍼푸드가 그렇듯 귀리 역시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풍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귀리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섭취를 아예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당신이 미처 몰랐던 귀리에 숨겨진 비밀과 주의사항까지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똑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지식생활 채널 영상은 귀리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귀리를 활용한 실용적인 레시피를 통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귀리를 즐기는 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귀리를 드실 때 발생할 수 있는 소화 불편함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을 위한 상세한 섭취 가이드라인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지식생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고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귀리의 200% 활용법을 파헤치러 함께 떠나볼까요? 자, 이제 최고의 오트밀을 골랐으니 그 효능을 200% 끌어올릴 수 있는 실용적인 레시피들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비법들이죠. 귀리는 조리법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변신할 수 있는 팔색조 같은 식재료입니다. 단순히 물이나 우유에 끓여 먹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입맛을 사로잡고 영양까지 풍부하게 채워줄 방법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름철 최고의 아침, 바로 오버나이트 오트밀입니다. 이름 그대로 밤새 불려서 먹는 오트밀인데요. 불을 사용하지 않고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음날 아침 든든하고 시원한 식사를 즐길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과 더운 여름에 특히 사랑받는 레시피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부엌으로 향할 필요 없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죠. 이 오버나이트 오트밀에는 롤드 오트가 가장 적합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틸컷 오트는 너무 단단해서 하룻밤 불리는 것만으로는 부드러워지기 어렵고요. 퀵 오트나 인스턴트 오트밀은 너무 가공되어 물이나 우유에 넣으면 죽처럼 물러지거나 본연의 식감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롤드 오트의 적당한 두께와 조직감이 밤새 액체를 흡수하여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살아있는 최적의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기본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리병이나 밀폐 용기에 롤드 오트와 우유, 두유, 아몬드 우유 혹은 요거트와 같은 액체를 1:1 또는 1:2 비율로 넣고 잘 섞어줍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 반 컵에 우유 1컵 정도면 적당하고, 좀 더 되직한 식감을 원한다면 우유 양을 줄이고,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식감을 원한다면 우유 양을 늘리면 됩니다. 여기에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는 팁들이 있습니다. 단맛을 더하고 싶다면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메이플 시럽을 소량 넣고 견과류 한두 스푼을 추가하면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과 함께 심장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산과 추가적인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씨드나 아마씨 한두 스푼을 함께 넣으면 식이섬유와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어 영양 만점의 식사가 됩니다. 치아씨드는 물을 흡수하면 젤처럼 부풀어 올라 오트밀의 질감을 더욱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고요. 잘 섞은 후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혹은 하룻밤 동안 불려두면 다음날 아침 완벽하게 부드러워진 오버나이트 오트밀이 완성됩니다. 아침에 꺼내서 신선한 베리류 과일이나 잘게 썬 사과, 바나나 등을 올리고 취향에 따라 그릭 요거트 한 스푼을 추가하면 더욱 풍성하고 영양가 높은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여기에 단백질 파우더를 한두 스푼 섞어주면 운동 후 식사나 아침 단백질 보충식으로도 훌륭한데요. 바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한국인을 위한 맞춤형 귀리밥과 그 환상의 궁합 음식들입니다. 매일 먹는 밥에 귀리를 섞는 것만으로도 식단의 영양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싶다면 귀리밥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백미와 귀리를 7:3 비율로 섞어 씻은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려 밥을 지으면 됩니다. 귀리는 백미보다 물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백미와 함께 지을 때는 평소보다 물을 약간 더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백미 1컵에 물 1컵을 넣었다면 귀리를 섞을 때는 물을 1.2배 정도로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미와 함께 지을 때는 평소 현미밥 지을 때와 같은 양의 물을 넣으면 적절합니다. 이렇게 지은 귀리밥은 현미밥 못지않게 낮은 혈당 지수와 풍부한 식이섬유를 자랑하며 씹는 맛도 좋습니다. 백미밥만 드셨던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약간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씹을수록 고소한 맛과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건강한 식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귀리밥과 함께 먹으면 영양학적 시너지를 내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귀리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 주어 귀리에 함유된 비엠철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거든요. 또한 사과의 식이섬유는 귀리의 식이섬유와 만나 장 건강을 더욱 활발하게 합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불포화지방산과 추가 단백질을 공급하여 포만감을 높이고 영양 균형을 맞춰줍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을 귀리밥에 뿌려 먹거나 식단에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인 닭가슴살, 두부, 생선 등과 함께 귀리밥을 섭취하면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로 근육 유지와 다이어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귀리밥은 어떤 한식 반찬과도 잘 어울려 부담 없이 식단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귀리 우유, 즉 오트 밀크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귀리 우유는 유당 불내증이 있거나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훌륭한 식물성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반 우유보다 칼로리가 낮고 부드러운 맛을 내어 인기가 많죠. 카페에서도 오트 밀크 라테가 하나의 메뉴로 자리 잡았을 정도니까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롤드 오트와 물을 약 1대4 비율로 믹서에 넣고 30초에서 45초 정도로 짧게 갈아준 뒤 넌밀크백이나 고운 체에 걸러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짧게 가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갈면 귀리의 점액질이 과도하게 나와 우유가 미끈거리고 끈적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판 귀리 우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판 귀리 우유는 별도로 영양 강화를 하지 않는 한 우유보다 칼슘과 단백질 함량이 낮을 수 있습니다. 우유는 그 자체로 완전 식품에 가까운 영양 구성을 가지는 반면 귀리 우유는 특정 영양소에 특화된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귀리를 갈고 짜내는 과정에서 핵심 성분인 식이섬유 대부분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앞서 귀리의 가장 중요한 효능 중 하나가 풍부한 식이섬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액상으로 가공되면서 그 장점이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귀리를 액체 형태로 만들면 입자가 미세해져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히려 통귀리나 오트밀 형태보다 혈당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판 귀리 우유를 선택할 때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음료로만 생각하고 무심코 마셨다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직접 만들 경우에도 섬유질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따뜻하게 즐기는 한 그릇에 위한 건강하고 다재다능한 귀리죽입니다. 귀리죽은 속이 편안한 아침 식사나 환자식으로 훌륭하며 달콤하게 또는 짭짤하게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기본 과정은 귀리를 물이나 우유에 넣고 부드럽게 퍼질 때까지 끓이는 것인데요. 미리 3시간 정도 불리거나 믹서에 갈아서 사용하면 더욱 부드러운 질감의 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짭짤한 귀리죽을 만들 때는 냄비에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다진 채소, 양파, 버섯, 당근 등나 소고기를 볶다가 불린 귀리와 물을 넣고 끓입니다.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속 편하고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된장과 시금치를 활용한 초간단 레시피도 가능한데요. 물에 된장을 풀고 귀리와 시금치를 넣고 끓여주면 구수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죽이 완성됩니다. 달콤한 귀리죽은 단호박을 큼직하게 썰어 귀리와 함께 냄비나 슬로우 쿠커에서 푹 익힌 후 계피가루와 메이플 시럽 등으로 풍미를 더하면 영양 만점의 단호박 귀리죽이 됩니다. 여기에 아몬드 슬라이스나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를 올려주면 더욱 고소하고 다채로운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리는 단순히 아침 식사를 넘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식단에 건강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 목표에 맞춰 귀리를 맛있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귀리를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을 위해 오트밀을 먹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 몸에 좋은 거라는데 왜 나만 이런 증상을 겪을까? 하고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그 원인과 해결책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귀리의 이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귀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귀리는 백미의 약 6배에 달하는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 효소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하여 장 건강에 매우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셈이죠. 그런데 이 식이섬유를 장내 미생물이 분해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가스가 생성됩니다. 평소 식이섬유 섭취량이 적었던 분들이 갑자기 많은 양의 귀리를 섭취하면 장이 새로운 식이섬유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해서 가스, 복부, 팽만, 경련, 심하면 복통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장이 새로운 음식에 놀라 반응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마치 비어있던 밭에 갑자기 많은 씨앗을 뿌려 작물들이 한꺼번에 자라나면서 토양의 변화가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평소 소화기가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장이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장 운동 기능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특정 식품에 대한 반응이 일반인보다 더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기에 오트밀 섭취 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고 귀리의 이점만 쏙쏙 취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점진적인 섭취와 충분한 수분 보충입니다. 첫째, 소량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양을 늘리세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은 양의 오트밀을 드시기보다는 밥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정도의 소량으로 시작하여 며칠에 걸쳐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세요. 우리 장도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에 걸쳐 천천히 늘려나가다 보면 장이 식이섬유에 익숙해져 불편함이 줄어들 겁니다.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여 부피를 늘리고 부드러운 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식이섬유가 장에서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하여 오히려 변을 딱딱하게 만들고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장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트밀을 드실 때는 물론 하루 종일 충분한 양의 물을 꾸준히 마셔주세요. 성인 기준 하루 6에서 8잔 정도의 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따뜻하게 조리하여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찬 오버나이트 오트밀보다는 따뜻하게 끓인 오트밀죽이나 귀리밥 형태로 드시는 것이 소화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소화를 돕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속이 냉한 분들에게는 따뜻한 형태의 섭취가 더욱 좋습니다. 넷째, 발효 과정을 거친 식품과 함께 드세요. 요거트나 김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소화 과정을 돕고 가스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버나이트 오트밀에 그릭 요거트를 섞어 먹거나 귀리밥을 된장찌개와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처럼 유익균이 풍부한 식품은 장 건강을 보완하여 오트밀 소화를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리는 영양 밀도가 높지만 그렇다고 칼로리가 아주 낮은 식품은 아닙니다. 건조된 오트밀 기준으로 건강한 성인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40에서 80g, 즉 종이컵 반 컵에서 한 컵 정도를 권장합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식이섬유 일일 권장량의 상당 부분, 즉 30에서 6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식단에 추가로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식이섬유는 철분이나 칼슘과 같은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단 내에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오트밀 섭취 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귀리가 가진 건강상의 이점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귀리는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슈퍼푸드가 그렇듯 귀리 역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 귀리 섭취에 신중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턱대고 좋다는 말만 듣고 섭취하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죠. 오늘은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이 귀리를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의학적인 조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나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통풍 환자분들입니다. 통풍은 관절의 요산 결정이 쌓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통풍 환자분들이 귀리 섭취에 대해 걱정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귀리에 퓨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대사되는 물질인데 요산 수치가 높으면 통풍 발작이 발생할 수 있으니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은 피하라고 알려져 있죠. 일부 자료에서는 귀리를 중등도 퓨린 식품, 즉 100g당 50에서 150mg의 퓨린을 함유한 식품으로 분류하며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풍은 단순히 퓨린 섭취만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 문제가 통풍의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최신 연구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에서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혈중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 발작의 위험을 키우는 것이죠. 여기서 귀리에 숨겨진 가치가 드러납니다. 귀리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풍부한 식이섬유, 특히 베타글루칸 덕분에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즉, 귀리가 가진 혈당 조절 및 인슐린 감수성 개선 효과가 퓨린 함량으로 인한 약간의 부담보다 훨씬 더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통풍 환자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종합적인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풍 급성기에는 귀리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기에는 염증 반응이 심하고 관절 통증이 극심하므로 어떤 식품이든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통풍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소량씩 섭취를 시작해 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설탕이나 첨가물이 없는 가공이 덜 된 스틸컷 오트 또는 롤드 오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설탕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통풍에 더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귀리를 드신다면 이를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저당질 식단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에 귀리밥을 소량 곁들이는 식이죠. 통풍은 개인차가 큰 질환이므로 담당 의사 또는 임상 영양사와 반드시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과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신장질환자, 특히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귀리 섭취에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들은 혈액 내에 특정 미네랄이 과도하게 축적될 수 있어 식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귀리는 아쉽게도 신장질환 환자에게 주의해야 할 성분인 인과 칼륨 함량이 높은 곡물로 분류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신장은 인과 칼륨을 적절히 걸러내어 체내 농도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러한 미네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액 내 인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 부정맥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질환 환자분들의 식단에서는 인과 칼륨 함량이 낮은 식품 위주로 섭취하도록 권고하며 귀리는 여러 병원의 신장질환 환자 식단 지침에서 주의 또는 제한 식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신장질환을 진단받으셨거나 특히 저칼륨 또는 저인식이를 처방받은 환자분들은 귀리 섭취를 피하시거나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임상 영양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신장 건강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 자가 판단으로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더라는 이야기에 혹하기보다는 내 몸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핵심 메시지 이처럼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귀리 섭취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슈퍼푸드라는 이름만 믿고 드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드세요. 여러분의 주치의나 임상 영양사는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다른 식단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건강관리는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귀리를 진정한 보약으로 만드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보았습니다. 지난번 1편 영상에서 귀리가 왜 혈관 청소 부이자 혈당 스파이크의 방패로 불리는지 그 과학적 효능을 자세히 알아보고 마트에서 좋은 오트밀을 고르는 법을 배웠죠. 가공이 덜 된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를 고르고 글루텐에 민감한 분들은 글루텐 프리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편 영상에서는 잘 고른 귀리를 200% 활용하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바쁜 아침을 위한 오버나이트 오트밀, 우리 식탁에 건강을 더하는 귀리밥, 그리고 직접 만드는 귀리 우유의 오해와 진실까지 다양한 레시피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한 오트밀을 먹고 배가 불편했던 분들을 위해 식이섬유로 인한 가스 생성 원인과 해결책까지 꼼꼼히 짚어드렸습니다. 소량으로 시작해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따뜻하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의 귀리 섭취 주의사항이었습니다. 통풍 환자의 경우 퓨린 함량보다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에 주목하여 안정기에 소량 섭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귀리의 높은 칼륨과 인 함량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나 임상 영양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드렸습니다. 이처럼 귀리는 분명 우리 몸에 이로운 슈퍼푸드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약처럼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무작정 따라 먹기보다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똑똑하게 선택하고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을 위한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더 활력있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식생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고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